자, 3다시 과학 아이스크림 자습서에서요. 2단원 할 차례죠.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인데요. 2단원 지표의 변화죠. 그 중에서 세 번째, 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교재 우리 38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9페이지죠. 이렇게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요. 와, 경치 좋다. 그런데 흙이 정말 많네. 여기에도 흙이 많잖아. 우리 집 화단에도 흙이 많던데 이 많은 흙은 다 어디에서 온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영 선생님이에요. 그러게요. 그 많은 흙이 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누가 이렇게 짊어지고 오기라도 한 걸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 많은 흙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궁금하죠?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 자, 오늘은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다 알려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것저것 힌트를 줄 테니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나요?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여기 이 노래에 바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모래알? 모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면 흙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래가 어떻게 생기는지 선생님과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보인다. 모래는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도 전부 다르다. 자, 우리 교재에 여러분 그 39페이지를 보시면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바위나 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깨지거나 부서진다가 첫 번째 과정이죠. 바위나 돌이요. 바위나 돌이 부서져서 작은 돌멩이가 되고요. 또는 더 작게 부서져서 모래가 됩니다. 작은 돌멩이나 모래가 더 작게 부서져서 여기에 나무 뿌리나 낙엽 등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이 섞여 이제 이렇게 그래 이제 그 흙의 영양분이 있죠. 여기서 식물이 잘 자라는 데서 큰 바위에 돌이 서서히 깨지거나 부서져서 작은 돌멩이나 모래가 되고요. 작은 돌멩이와 모래가 더 작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여러분 운동장에 있는 흙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는 잡초 정도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영양분이 풍부해야 거기서 여러분 상추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나무도 잘 자라고 그런 거죠. 일반 모래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나 낙엽 등 같은 생물이 썩어서 생긴 흙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흙이죠. 우리 화단의 흙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산의 흙이 다 이런 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도 죽어서 인간이 죽어서 이 썩어서 흙 속에 같이 이렇게 섞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알갱이가 되기 전 모래는 바위나 돌멩이 같은 커다란 덩어리였다.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 잘게 부서져 모래가 된 것.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막의 모래를 만들고 쉴 새 없이 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커다란 바위도 깎이고 깎여 해변에 쌓이는 모래가 된다. 파도가 모래를 곱게 만드는 동안 조개 껍데기도 함께 부서져 모래에 섞였던 것이다. 자, 영상을 봤으니 우리 친구들이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자, 실험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유의해야 할 점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플라스틱 통을 흔들 거예요. 흔들기 전과 흔든 뒤에 얼음 설탕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리고 모서리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얼음 설탕의 주변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험을 꼭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주의점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열 때 갑자기 가루가 확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면서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각설탕을 가지고 여기서 실험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아이스크림에서는 똑같이 하면 또 좀 재미없어요. 우리는 과자를 가지고 잘 부서지는 과자를 가지고 흔들어서 잘게 가루로 부서지는 것을 실험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은.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먼저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올려놓고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얼음 설탕 알갱이의 크기가 크고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얼음 설탕 주변에는 가루가 거의 없네요. 자, 이제 얼음 설탕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3분의 1 정도 넣고 뚜껑을 잘 닫아볼게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보일 때까지 플라스틱 통을 여러 번 흔들어 주세요. 플라스틱 통 안에 가루가 생기면서 통이 뿌옇게 되었다면 가루를 흘리지 않도록 뚜껑을 조심해서 열어줍니다. 흰 종이 위에 얼음 설탕을 다시 부어 관찰해 볼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과 다르게 얼음 설탕 알갱이가 부서져서 크기가 작아졌네요. 또 뾰족했던 부분의 모양도 달라졌어요. 이게 다 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자. 우리 교재하고 똑같습니다. 설탕 주변에 가루가 많이 생긴 것도 관찰할 수 있네요. 아, 플라스틱 통을 흔들었더니 큰 알갱이의 얼음 설탕이 작은 알갱이로 부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플라스틱 통을 흔들었더니 팔이 굉장히 아픈데요. 자, 선생님과 같이 실험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통을 열심히 선생님이 흔들었더니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이 이 실험의 결과를 계속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답니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접시 깨트린 적 있나요? 선생님이 실수로 집에서 컵도 깨트리고 접시도 깨트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원래 이렇게 동그랬던 접시가 선생님이 뭘 깨트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렇죠. 작아지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면서 작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유리, 잘 안 보이는 굉장히 작은 유리 조각, 유리의 가루들이 바닥에 흩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맨날 엄마가 야, 엄마가 치울 테니까 위험하니까 오지 마 이쪽으로 하면서 청소기를 돌리시잖아요. 자, 유리 가루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이 실험 결과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 전에는 알갱이의 크기가 어때요? 그렇죠. 크죠. 그리고 잘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뾰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루는 거의 없어요. 자, 접시가 깨지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 통을 선생님 열심히 흔들었어요. 접시가 깨졌어요. 그러면 알갱이의 크기가 접시가 깨졌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는 거죠. 모양이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져요? 깨지고 난 뒤에는 정말 심하게 깨지면 이게 원래 접시였나 싶기도 하잖아요. 자, 모양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아까 유리가루, 유리 조각 얘기했었죠. 가루가 열심히 흔들었더니 가루가 생겼어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없었던 가루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한다면 꼭 외우지 않고도 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습서에서 38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과자의 모습은 덩치가 크죠. 덩어리가 큽니다. 흔들면 이제 밑에 부딪혀서 깨지기 때문에 더 작아지죠. 모양도 달라지고요. 더 흔들면요, 더 작아지고 나중에 가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 설탕, 각설탕이든 뭐 과자든 뭘 집어넣든 다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마치 뭐예요? 바위나 좀 뭉쳐있는 흙 같은 것들이나 돌멩이들이 부서져서 흙이 뭉쳐있을 수도 있죠. 뭐 진흙덩어리 같이 뭉쳐있어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런 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바위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서져서 밑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이런 데를 보시면 부서져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크기가 작아질 것 같다. 돌멩이가 더 작은 돌멩이가 되고 바위 아래 쌓인다는 거죠. 흙이 되는 거죠. 주변을 보면 바스러지는 거죠. 또 이런 실험할 때 조심할 것은 뚜껑을 닫고 흔들어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열고 흔들면 다 날라 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야 되고요. 친구들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서로 안전사고가 부딪히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죠. 거리 유지. 자, 또 봅시다. 자연에서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바위나 돌이 작게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서 생긴 물질들이 섞여서 흙이 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우선 바위나 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작게 부서져야 돼요. 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얼음 설탕은 선생님이 열심히 흔들었잖아요. 열심히 흔들어서 작게 부서졌다면, 아, 자연에서는 바위나 돌을 누가 그렇게 작게 부수는 거예요? 누가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깨고 다니는 건가요? 하고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누가 그렇게 바위나 돌을 작게 부수는지 범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누굴까요? 첫 번째 범인은 놀랍게도 물입니다. 친구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물이 범인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면 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물 부분 잘 보시고 여기입니다. 여기 물이 있죠. 자, 생수를 얼리면 페트병이 빵빵해진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산에 올라갔어요. 더운 여름에.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얼린 생수를 파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생수를 살 때는 빵빵하지 않은데 이렇게 얼려져 있는 이런 생수를 살 때는 빵빵하단 말이에요. 물은 얼었을 때 부피가 더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이 빵빵해지는 거죠. 우리가 음료수가 가득 든 유리병을 만약에 냉동실에 넣는다면 유리가 탕 하고 터질 거예요. 깨지는 거죠. 왜요?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이 점점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리병을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요, 요구르트 병을 혹시 냉동실에 넣어둔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요구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냉동실에 자주 얼려서 먹는데요. 자, 요구르트 병 바깥으로 이렇게 요구르트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표면이 끈적끈적하답니다. 왜요? 이게 액체일 때가 아니라 얼었을 때 훨씬 더 부피가 커지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얼음틀에 보통 여름에 물을 많이 얼리죠. 얼음을 먹기 위해서요. 아, 분명히 얼음틀에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얼음을 꺼내보면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얼릴 때 꽉 채워서 얼음을 얼렸다면 이렇게 넘쳐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은 얼리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물의 특징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이 바위를 깨트리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바위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작게 아니면 크게 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에서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바위 위에 누가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바위는 고스란히 비를 맞게 됩니다.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이 틈에 빗물이 이렇게 차게 되겠죠. 그런데 겨울이 와 됐어요. 겨울에는 비는 내리지 않지만 이렇게 스며든 물이 당연히 얼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물이 얼면, 선생님이 아까 물의 특징 얘기해줬었죠. 어떻게 된다고요? 물은 얼면 부피가 커져요. 아, 이 정도였는데 얼음이 되면서 쫙 부피가 커진 거죠. 이미 여기에서 바위가 많이 깨졌어요. 후두둑 하고 바위가 깨져서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큰 바위가 완전하게 깨지진 않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건 바로 지진 상황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아니지만 혹시 친구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위 틈은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고 여기에 물이 차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러면서 바위가 부서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겨울이 되어서 얼음이 이렇게 차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겨울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겨울 다음엔 어떤 계절이 와요? 봄이 오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아, 따뜻해졌네요. 기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바위 틈에 얼어있던 얼음이 당연히 녹으면서 뭘로 될까요? 그렇죠.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틈이 넓으니 더 많은 물이 여기에 찰 수 있겠네요. 그랬다가 또 우리나라 사계절이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렇죠. 겨울이죠. 다시 겨울이 오면 이 바위 틈에 물이 또 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또 바위를 자르겠네요. 그렇죠. 바위를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점점 틈이 더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위가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거랍니다. 이제 이해 갔죠? 이렇게 오랜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잘랐을까요? 바로 물을 이용했답니다. 여름철에는 물에 잘 부푸는 나무를 바위에 끼우고 뜨거운 물을 부어 나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바위를 잘랐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는 바위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속에 물을 부었는데요.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면 그 힘으로 바위가 갈라지도록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것이랍니다. 물을 이용하여 단단한 바위를 자른 조상의 지혜. 자, 이 얼음을 이용해서 바위를 쪼개는 영상을 봤는데 그걸 뭐 실제로 우리 전쟁 중에서 옛날에도 산을 넘어갈 때 그런 바위를 깨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깨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넘어갔다고 하죠. 걸쳐서 물은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바위나 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작게 부서진다고 했어요. 자, 누군가 봤더니 첫 번째 범인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범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두 번째 범인은 나무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어떻게 바위를 부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람 선생님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어떻게 바위를 부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무의 이쪽 부분을 많이 보죠. 하지만 땅 속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보통 땅 속에 내리지만 꼭 땅 속에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식물은 자라기도 하는데요. 바위 틈 사이에 식물의 뿌리를 내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팔이 두꺼워요? 선생님의 팔이 두꺼워요? 당연히 선생님의 팔이 두껍죠. 선생님도 어릴 때는 팔이 얇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팔이 두꺼워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식물의 뿌리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뿌리도 두꺼워져요. 자, 그럼 이미 바위 틈 안에 이렇게 나무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위가 부서지고 깨지게 되겠죠. 바위 틈을 계속해서 벌리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바위를 부수는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음 설탕을 넣은 플라스틱 통을 선생님이 흔들었죠. 이것과 자연에서 물이나 나무 뿌리가 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큰 알갱이를, 그렇죠, 작은 알갱이로 부수는 겁니다. 자, 알갱이가 큰 얼음 설탕, 이건 뭐예요? 바위나 돌인 거예요. 처음에는 컸어요. 하지만 이걸 선생님이 흔들었더니 이렇게 작아지고 가루도 생겼죠. 자, 바위와 돌이 깨지고 부서졌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바로 흙인 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서 생긴 물질이 섞여야지만 흙이 된답니다. 자, 사람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이런 말 들어봤었죠. 사람 그리고 생물 모두 다 죽으면 썩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였을 때 흙이 되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재에다 빠진 거 있나 또 봅시다. 보시면 바위나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되는 과정, 모형 실험과 다르게 사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천천히 벌어지는 일이죠. 오랜 동안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까 다 했었고요. 여기도 바위 틈에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바위가 부서진다 아까 했었죠. 둘 다 중요하죠. 이거 다 물과 나무 뿌리가 모두 흙을 만드는 외부 충격에 해당합니다. 큰 힘에 해당한다. 나무가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깨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도 굵어지는데, 뿌리가 굵어지면서 나무 뿌리가 점점 자라면서 바위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틈을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얼음 벌리듯이,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되듯이요. 물에 의해 바위가 부서진 모습, 이건 우리 바닷가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현무암이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제주도 바닷가의 모래들은 검은색이 많은 것입니다. 이 돌가루들이. 바위가 깨진 까닭, 암석의 틈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는 암석의 틈을 따라 성장하면서 암석의 틈을 더욱 벌리면서 이 암석을 부서지게 합니다. 참 힘이 무섭죠.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나가시면, 정원에 가시면 나무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서 그 대리석 같은 거 세워놓은 거 화단을 다 부시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나무 뿌리를 자르느라고 큰 공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땅을 파서 나무 뿌리를 다 톱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퍼져서 사람 생활을 안 될 정도,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가 되니까요. 정말 생명력이 어마어마하죠. 밑에 문제 볼 거예요. 오른쪽 플라스틱 통에 과자를 넣고 흔들어 과자가 변한 모습을 관찰하는 시험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지 쓰세요. 그래서 무슨 실험입니까?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세연이 이거 잘 써야 돼요. 아빠는 여기 지금 마우스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져서 흙이 되는 거죠. 흙에는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도 같이 있어요. 영양가 있는 흙이 된다 해서 거기서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썩은 물질들도 같이, 나무 뿌리나 낙엽 같은 것도, 식물의 사체들도, 또 생물의 사체들, 벌레들, 죽은 것들 다 섞여서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로도 부족해서 실제로 여러분 인삼밭이나 우리 텃밭에 또 비료를 또 뿌려줍니다. 여기다
화학 비료나 아니면 천연 비료, 똥이라든가 오줌, 닭똥 이런 걸 또 뿌려주는 것이죠. 이 앞에 페이지도 빼놓은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도 또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두 페이지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화 마르션이라는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재배도 하다가 막 불도 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우주죠. 지구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 어디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네요. 지구와 아주 가까이에 화성이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화성에도 흙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 흙에서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흙을 살펴봤더니 화산지대 그리고 사막에 있는 흙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식물을 키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에 화성에 가서 농사를 짓는 날이 오게 될까요? 라는 선생님이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사능이 너무 심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도 방사능으로 다들 난리인데요. 지금 그는 물을 만들고 온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때 제이슨 본은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화성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그는 물을 만들고 온실을 만들고 화성의 토양과 똥으로 감자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제이슨 본은 1년 이상을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었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 그 영화상에서는 이름은 이제 제이슨 본은 아니고 이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제이슨 본이 주연한 이 아이의 주연한 다른 첩보 영화에서 이름을 빌려갖고 와가지고 제이슨 본이라고 지금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약간. 영화에서 마크 와트니는 이 공식대로 물을 만들었는데요.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운 작업 같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촉매로 사용했던 이리듐은 애초에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공이 가능한 물질이라서 영화처럼 조그만한 불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림도 없고요. 추가적으로 영화처럼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300에서 600g 정도의 수분이 필요한데 마크가 사용한 방법을 따르면은 감자를 키우기 위한 충분한 양의 물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면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독성이 강한 하이드라진에 중독돼서 사망할 수도 있죠. 는 적절한 상태가 아닙니다. 화성의 토양은 지구의 토양과는 달리 영양분이 전혀 없는 데다가 지구의 토양보다 물이 더 빨리 흡수되고 더 빨리 왜 영양분이 없냐면 이제 여기 생물의 사체 같은 것이 낙엽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미적으로 이런 피부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똥을 비료로 사용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잘 포장된 똥은 완전 건조된 상태라서 박테리아가 없지만 물과 함께 활성 박테리아를 더하면 순식간에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팀원들의 건조똥과 자신의 똥을 합친 다음 물을 첨가해서 휘휘 저어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영양가 많은 초코 쉐이크가 된다 이겁니다. 키울 수 있을까? 실제로 증명된 건 없으니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2019년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의 연구진은 가상의 화성 토양에다가 퇴비를 이용해서 루콜라, 토마토, 무, 호밀, 완두콩, 릭 등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과산화 염소산염이 화성 토양에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되고요.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에 달하는 낮은 기온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겨울의 추위는 식물은 물론 사람의 활동조차 불가능할 정도죠. 그리고 화성에는 자기장도 없어가지고 태양에서 그대로 내리쬐는 살인적인 방사능도 해결해야 되죠. 게다가 화성의 토양으로 감자를 제대로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도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성공한 부분도 좀 봤고 영상적으로 또 현재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서술형 문제가 있어서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바위가 부서지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처음에 어디 틈에 있는, 그렇죠. 바위 틈에 있는 뭐가? 그렇죠. 물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겨울이 되면 얼어요. 그랬다가 또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녹죠.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부서지게 되는 거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같은 얘기죠. 네, 꼭 좀 암기를 해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부서진다는 거죠. 점점 틈이 벌어지면서요. 친구들이 꼭 이거는 기억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